네, 아침 뉴스타임 지금부터 다뤄볼 주제는 귀농입니다. 평생의 꿈으로만 갖고 살다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귀농 인구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농촌의 주말 농장 정도 가지고 살다가 아예 귀농을 택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귀농과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이 귀농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치열한 도시 생활을 탈출해서 자연을 벗삼아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요. 지난 한 해만도 11,000여 가구가 실제로 귀농을 선택해서 역대 최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농촌 인구가 줄 정도로 귀농 인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귀농 생활이 그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있는 이분들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5, 60대들입니다. 귀농하려고 준비하는데 버섯 지금 농장에 체험 왔습니다. 현장 체험. 그 나이 듣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질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를 해서 이제 앞으로 한 30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태지를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자체별 농촌기관에서 귀농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농사 기술부터 현장 체험까지 귀농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예비 귀농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들 수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죠.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같은 거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노후를 생각해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귀농 준비의 첫 번째, 바로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정하는 건데요. 정착할 지역과 잘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싶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대략 정했는데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번에 방문한 곳은 버섯 농가인데요. 표고버섯부터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 버섯까지 이런 특용 작물은 소위 잘만 하면 대박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귀농인들의 선호 작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서 작물을 생산을 했더라도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재배 지역 기후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선호도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갖고 작물을 좀 선택하셔야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초보 귀농인들에게도 꼭 필요한데요. 앞서 귀농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도 좋은 수업이 됩니다. 고정적인 판매처가 없어요. 감자하고 고구마를 수확을 했는데 아직 판로를 다 개척을 하지 못해서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 전국 귀농 가구 수가 전년도보다 11%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귀농 인구가 는 만큼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귀농에 성공한 선배에게서 노하우를 들어볼까요? 상추 수경 재배로 이곳에 정착한 귀농 생활 6년차 이강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전에는 서울에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요. 퇴직이 가까워 오면서 과감히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농사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이 안 되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한 1년 지나서. 그래서 근데 이제 1년만 더 해보자.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힘든 시기를 지나온 결과 이젠 어엿한 법인조합의 대표인데요. 자신과 같은 귀농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농촌 생활을 시작한 초보들에게도 스스로 멘토가 돼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저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표가 앞에 딱 나오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실제로 어떤 농가나 이런 데서 제가 체험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체험이 중요하죠. 귀농선배가 알려주는 성공 노하우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농사도 이젠 기술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와 연구가 저희가 꼭 내려왔을 때 필요하다네요. 농법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농법이 틀리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제가 대표되면서 농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어떤 기술이 있어갖고 바꾼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외국의 어떤 동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저 방식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귀농에 실패하지 않는 법 두 번째는 법인과 같은 단체를 이용하는 건데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고민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납품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거든요. 마트라든가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게 되면은 규모 면에서는 개인이 혼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이라든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될 경우에 단체로 같이 납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덜겠네요. 흔히들 귀농 3, 4년까지는 고생바람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또 처음에는 친구도 없고 낯선 곳에서 정부치기가 어렵지만 마을의 토박이들과 마음을 트고 어울려 지내는 게 수월하게 적응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2의 인생을 여는 귀농.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만이 행복한 귀농 생활의 시작입니다.